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걱정이 많았던 미국 CPI 이벤트는 시시하게 지나가 버렸고 글로벌 리스크 온 기조는 여전합니다. 다만 단기 채권이 계속 지하실을 파고 내려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죠. 자,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시장은 개장 후 15분 동안 며칠간 누적되었던 외국인이 선물 매도가 청산이 나오면서 326.35포인트까지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추세 상승이라고 보긴 어려웠는데요. 여전히 베이시스 개선이 나오지 않고 있고 또 요즘은 이 파생에서 방향성이 추세를 만들지 못하고 있죠. 현물 매수의 추세가 시장을 방어한 정도로 움직이기 있기 때문에 10시 30분 이후 아시아의 주식 헤드쿼터인 홍콩에서 현물을 롱으로 쏘던 숏으로 쏘던 그래야만 방향성이 나오죠. 자, 그래도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보면 오늘 밤 CPI가 어떻게 나오든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자, 그 증거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선 금융투자의 현물 매수가 오전장부터 오후장까지 꾸준히 들어온 것입니다. 보통 이 금융투자의 현물 매수는 차익거래 비중이 높죠. 그래서 오전장부터 오후장까지 베이시스가 개선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장중 베이시스가 내내 선물 베이시스가 약세를 보였죠. 근데 그런 거보다는 베이시스가 개선됐지만 프로그램 차익 매수를 유도할 정도의 베이시스 강세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 들어온 금융투자의 현물 매수는 차익거래 매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네이키드 매수가 들어왔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것 외에도 또 다른 재미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마감 동시 효과의 투신이 선물을 3점 넘게 매수를 집행하면서 베이시스를 이론 대비 더블로 만들어놨죠. 굉장히 강하게 롱베팅을 했다는 얘기인데, 자, 또 재미있는 증거가 있어요. 아마 합성 선물을 보시는 분들은 오, 이것 봐라 하실 텐데요. 내가격인 콜 320부터 시작해서 외가격인 콜 350까지 마감 동시 효과에 죄다 강력한 고평가 상태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강하게 산 거죠. 풋옵션 또한 325부터 307까지 마감 동시 효과에 죄다 저평가 상태로 밀어버렸죠. 그러니까 무조건 판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후 2시 이후로 변동성이 차근차근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변동성 매도에 베팅을 하거나 숏으로 베팅했던 쪽이 장마감 동시 효과의 예상치 결과가 초강세로 나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합성 선물을 강하게 매수해서 넘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증거들을 보면 오늘 CPI가 어떻게 나오든 시장은 아래가 아니라 위쪽을 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월 중순 이후로 시장이 지금 계속 325로 아주 징글징글한 수렴을 보이고 있어요. 선물. 자, 오늘 종가까지 하면 거의 한 달 동안 수렴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의외로 방금 마감한 한국물 ETF인 EWI나 야간 선물도 거의 오르지 못했고 또 이머징 인덱스조차 거의 오른 게 없죠. 자, 하지만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뭐냐면 갭으로 움직이지 않고 보합권에서 출발하게 되면 장중에 실체결을 동반한, 그러니까 매물을 다 잡아먹으면서 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보합 출발 후 방향성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내일만큼은 따라가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대응 전략은 총평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유럽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CPI 발표와 관계없이 개장 전부터 전일에 이어서 변동성 매도와 함께 현물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됐죠. 그래서 꾸준히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게다가 CPI 발표 이후에 잠깐 눌린 것을 제외하고는 미국 본장 개장 후 미국 증시가 상승할 때 유럽 증시도 같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신고가에 근접한 그런 상승을 보였는데요. 아직 변동성 하락이 여유가 더 남아 있어서 저는 유럽 증시의 신고가 갱신은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 시장과 통화 시장은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우선 채권 시장은 유로존 4분기 고용지표가 기대보다 잘 나오고 또 영국 또한 여전히 임금이 강세를 보이면서 또 눌리기 시작했죠. 반면 통화 시장은 해당 지표들로 인해서 유로화도 강세 보이고 파운드화도 강세를 보인 등 초반에는 유럽이 긴축 기조는 여전하겠구나라는 분위기를 조성했죠. 자, 어쨌든 채권 시장은 CPI 발표 전부터 눌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트레이더들은 힌트를 얻어야 돼요. 자, 유럽이 긴축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채권과 통화 시장의 흐름이 이어진데도 불구하고 유로존 주식이나 영국 주식이든 계속 변동성 매도를 동반한 상승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시장은 CPI 이벤트에 대해서 그닥 걱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시장은 증시 강세, 채권 눌림, 비달러 바스켓 강세 이렇게 진행되면서 미국 CPI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CPI는 뭐 다른 분들이 다 얘기하셨겠지만 컨센서스를 살짝 넘긴 수치가 발표됐어요. 그런데 시장은 의외로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일부 투자자들은 의문을 가질 텐데요. CPI 발표 이후 시장이 출렁거린 것도 맞고 또 이후 본장 개장하고 나서 나스닥 선물을 12,400포인트 아래로 일시적으로 밀어버리게 했는데 이거 보면 무슨 CPI 충격이 없었냐라고요. 자, 그러면 이럴 땐 데이터로 승부를 해야 돼요. 과거의 그 API 데이터를 참고하면 CPI 발표부터 시작해서 본장 개장할 때까지 1시간 동안의 거래량을 계산해 본 것입니다. 자, 이번 데이터는 그냥 이민희 나스닥 기준 보면 이번에는 1시간 동안 10만 계약도 채 거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 12월 데이터가 발표된 올해 1월 12일은 약 12만 5천 계약으로 이번보다 훨씬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죠. 물론 1월 데이터가 발표된 작년 12월 13일은 10만 계약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됐는데 그러면 이거 뭐야, 그 다음에는 12만 5천인데 이거는 왜 작게 나왔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작년 12월 13일은 선물 가격이 VI를 먹었어요. 그래서 도중에 거래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그걸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작년 11월 10일 거래량 볼까요? 14만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14만 계약, 그 다음에 10만 계약, 12만 5천 계약, 이번에 10만 계약도 안 된. 점점 이 CPI와 같은 매크로 경제 지표에 대해서 둔감해하고 있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CPI 관련된 이야기는 이따가 미국 세션에서 좀 더 보충하기로 하고 간단히 상품 시장을 살펴보면 천연가스가 유럽 세션부터 꾸준히 상승해서 헨리어브 가스 기준으로 7.45% 상승해서 드디어 2.6달러까지 올라갔어요. 반면 네덜란드의 TTF 천연가스도 상승을 했는데 아주 살짝밖에 상승하지 않았죠. 이걸 볼까요? 네, 얘는 그냥 뭐 52.7달러까지 오르긴 했는데 이거 오른 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냥 유럽은 50유로죠. 50유로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기름 시장은 CPI 발표 전에 살짝 눌리고 있었는데 유럽 세션에서 어쨌든 이 전일의 그 장 마감 후에 미국이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계속 매도 압력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CPI 발표 후에 지수 눌리고 오지달러 눌리는 등 일시적인 리스크 오프가 진행될 때 텍사스 기준 기름이 77.46달러까지 눌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나스닥 중심의 반등이 강하게 들어왔죠. 그래서 기름 가격은 아주 예쁜 장중 조정을 주고 79달러 초반까지 반등하게 되는데요. 어차피 기름 옵션 만기가 내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추세가 나오기는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3월, 6월 기름 스프레드도 잘 버티고 있어서 기존 견해, 그러니까 내일 옵션 만기 끝나고 원유 옵션 만기 끝나고 원유 재고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기름 시장은 다시 레벨업 시도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시장 이야기를 하기 앞서 어제 제가 그 제로 데이트 옵션 이야기를 한 것을 누군가가 특정 커뮤니티에 불법 게재를 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타인이 저작물을 불법으로 공유한다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아니 그럴 거면 뭐 멤버십을 가입한 뒤에 정확한 내용을 퍼가기라도 하지. 뭐 구글이 텍스트 추출기 같은 것을 이용해서 부정확하게 스크립트를 퍼가고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면 이건 저를 2번 죽인 일이에요. 제가 동적 스트래들입니다. 발음이 구글인가요? 스트래들 전략을 이야기한 것을 동적 스프레드 이런 전략이 어딨어요. 사전에 나오지 않는 말로 옮기질 않나. 또는 제가 간말을 처음 맞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간말을 처음 맞는다고? 아이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 정확하게 옮겨야 돼요. 응? 젊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겠다라는 건 좋은데 이 문제지사하는데 돈 아끼면 안 되죠. 어쨌든 시황을 불법으로 가져가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상은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은 그 멤버십을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뭐 트레이딩 하나 바쁘긴 하지만 매번 이렇게 저희 개인적인 그런 그
성취라기보다는 성취?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정말 내용 좋습니다. 예.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 말은 못하겠네. 자, 시황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 CPI 발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하자면 작년 말부터 이벤트 발생에 따른 거래량도 감소하고 있을 뿐더러 시장 충격량 또한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CPI가 심각한 충격이 나오지 않는 이상 재료로서의 가치는 소멸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개장 시 이 갭다운 출발한 지수가 다우 지수 중심으로 오늘 나름 세게 눌려서 투자자들은 숏이다 이렇게 외쳤을지 몰라요. 실제로 개장 후 3분 정도는 지수가 꽤나 눌렸죠. 그런데 그때 변동성을 보면 전혀 오르지 못했어요. 역시 오늘도 제로데이트 옵션이 문제였는데 오늘 만기를 앞둔 이 투스데이 옵션은 개장할 때부터 양옵션 변동성이 40포인트대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나 수목금 옵션은 변동성이 22포인트에서 20포인트까지 아주 낮은 수준이었죠. 그러니까 이벤트는 시가에 다 반영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하락이에요? 그렇게 개장 후의 눌림을 빠르게 회복하고 나서 지수는 나스닥 중심으로 강력한 스트레이트 상승을 해서 저가 대비 2%를 당기게 됩니다. 1시간 만에 12,390포인트에서 12,675포인트까지 나스닥을 거진 300포인트를 당겼는데 이렇게 당긴 것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로 변동성 매도를 동반한 그런 옵션 해지가 상승시킨 것이지 펀더멘털과는 무관한 상승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후에 0시 20분쯤에 그때부터 시장이 다시 눌리게 됐죠. 그래서 그때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 저점을 갱신한 그런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 또한 펀더멘털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그냥 포지션 조정에 의한 것이고 변동성 매도의 기조는 변함이 없었다고 봅니다. 장중에 토마스 마킨, 그리고 로리 로건, 그리고 패트릭 하커, 존 윌리엄스 이런 연준 총재들이 한두 마디씩 썰을 풀었는데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이들 발언이 증시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굳이 이야기하면 채권 시장이 지금 단기물 중심으로 신저가를 뚫고 내려가고 있죠. 그런 전혀 반등을 못한 반면에 장기물은 나름 하락 속도가 저지되고 있고 그리고 이들 연준 총재들이 발언을 하면 잠깐 이 장기물은 오르기도 했어요. 그래도 이들 연준 총재들이 계속 매파적 발언하고 있죠. 그리고 장단기 스프레드는 더 이상 뉴스거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망가지고 있어요. 터미널 레이트는 5.3%에 가깝게 올랐죠. 자, 그런데 증시는 잘 버틴다. 이게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아직 시장은 무너질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별 종목을 간단히 보면 오늘 테슬라가 7% 넘는 상승을 했죠. 엔비디아와 함께 시장을 당긴 건 맞아요. 그런데 특별한 이슈로 올랐다기 보기 어렵고 또 에어비앤비가 시간외에서 14% 가까이 상승했는데 이건 충분히 기대되는 실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오랜 수렴을 마치고 방향성을 보이기 시작할 것 같아요. 전일 롱 포지션 충전했는데 오늘 시가의 출발 위치에 따라 더욱 강한 롱 포지션 추가할까 합니다. 갭 상승이 326선을 넘기지 않는다면 콜옵션 330을 조금 더 매수하고 풋옵션 320을 매도할 계획인데요. 다만 전일 합성 선물이 고평가돼서 마감했기 때문에 콜옵션 프리미엄 좀 누르는 게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외가격 중심으로요.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콜옵션을 싸게 사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혹여 10시 30분 이후에 시장이 강세를 보일 때는 어쩔 수 없이 적극적으로 상승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강세 마인드를 유지 중입니다. 기존 천연가스 매수분 홀딩 중이고 구리 오지달러 매수 새로 진입했는데 CPI 발표 전에 움츠러들었던 이 상품 통화들이 강세 전환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아직 아시아권 시장이 강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따지면 이미 시세가 나버린 것일 수 있겠죠. 여하튼 폭등이 아닌 제한적 롱마인드로 전환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